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주제는요. 자,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좀 개선된 실적,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소리를 듣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막상 코스피 지수와 또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이제 보통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당일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더라 이런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증시와 주가는 약세 이유는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강조해서 한 가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투자 경력이 있으셔도 또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또 부탁드리면서 이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카톡방 입장 링크는요,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네, 클릭하셔서 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삼성의 뉴스룸이에요. 아주 객관적인 결과 내용을 여기는 이제 써놓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의 2020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자, 2분기 실적의 경우 전기 대비 매출은 6.02% 감소. 이 매출 감소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25.5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6% 감소, 영업이익은 22.73%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인데,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 라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뭐냐 하면 어제였어요. 어제 6일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 보통 HTS나 MTS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금융정보업체죠. FN 가이드. 여기서 집계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매출액 예상 평균치, 그러니까 집계를 했는데 누구들 어디 거를 집계를 했을까요? 집계. 예? 각 증권사별로 실적 전망치를 집계를 해서 평균을 했다라는 거죠. 평균치가 매출이 51조예요. 51조. 매출 51조. 영업이익 평균 예상 평균치는 6조 4,700억. 이게 6조 4,700억.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얘네들 잘못된, 그러니까 얘네들도 예상 전망치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틀릴 수 있다. 근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로 계속 나올 거예요. LG전자 오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얘네들이 잘못 전망을 할 수도 있다. 예상치를 잘못 해놓고서 자기들 예상치보다 안 나오면 쇼크다.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되게 웃기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좀 웃기는 행동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각기 이제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보다 좀 퀄리티 높은 수준의 정보력이 있다 보니까 참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컨센서스 예상치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권사의 리포트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하게 보시되 참고를 하세요. 참고. 거기에 맹신, 너무 믿으면 실망도 크다. 요거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이유, 제가 정작 중요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 제가 이제 아카데미 이제 교육, 증권 실전 매매와 또 이 실전 매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또 심리,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거든요. 아카데미 회원님들 모집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가르쳐 드릴 때 이제 쓴 이제 PPT 자료 이제 화면을 하나 이제 캡처를 복사를 해서 왔는데, 매출액, 물론 이 재무제표 분기 보고서에 나오죠. 연결 재무제표. 거기는 훨씬 복잡한 회계 처리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압축을 해서 보여드리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또 반도체, 그거를 우리나라 한국 내부에서만 팔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기. 예.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죠.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이익, 외 비용을 빼고 나면 계속 사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이익, 특별손실,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제가 앞서서 매출이 좀 6% 정도 감소했던 거 조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코땡땡의 그 변수로 인해서 시장에서 예상이 좀 안 좋았지만 견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견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매출액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회성 이익이 발생됐다, 이런 뉴스도 올라오는 걸 봤는데,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이익 비용을 빼고 계속 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와.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PER. 예. PER은 뭐예요? 당기 순이익으로 나오는 수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 이게 2018년도 법인세가 올라갔죠. 한국이.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 예,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글로벌 주식 정보 제공업체 이제 S&P 캐피털, 여기 이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했어요. 이 유효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세율은요,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근데 이 나눈 값이 수치가 높을수록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벌은 돈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효세율이 높으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이 유효세율은 국내의 이제 설비 투자, 그리고 배당, 그리고 임금 인상, 예, 판매비 및 일반 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 다양한,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만약에 많이 받게 되면 법정 세율이 25%잖아요. 지금 3천억 초과. 과세 표준이 25%고 2억은 10%. 3천억 초과분은 이제 25% 법정 세율인데, 혜택을 많이 받으면 이 법정 세율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법정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유효세율의 이제 유효세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미환류 소득세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업이 많은 투자 비용을 지불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를 올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율이 낮은 국가, 해외,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2012년 전이죠? 2018년도? 2019년인가요? 이제 1980년도 통계 집계 이후에 최대치를 이뤘대요. 뭐가? 탈한국.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설립 이전.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017년도에 이 유효세율 24.9%입니다. 24.9%. 24.9%에서 2019년도 28.6%로 3.7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인텔 경쟁사 인텔은 2017년도 52.8%에서 2019년도 12.5%. 와, 얼마가 감소한 거예요? 애플 2017년도 24.5%. 2017년도에는 비슷했어요. 삼성전자랑. 그쵸? 24.9, 24.5. 비슷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삼성전자의 2배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28.6%가 삼성전자는 됐고 올라갔고 애플은 15.1%가 됐어요. 그만큼 부담을 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57.1%에서 2019년도 무려 11.1%까지 내려가는 세율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죠?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만 올라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네이버 주가 굉장히 좋죠? 하지만 네이버 35.4%에서 53.8%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신한금융, 국내에 3천억 초과 5천억 과세표준 5천억 이상의 64개 기업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이 기업들이 다 올라갔어요. 세금 부담률이. 그만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법인세율, 유효세율이 올라가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쵸?
그래서 제가 증시가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세요. 대신에 또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 또 잘하고 있는 기업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오면 또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좀 내려주면 매수에 공략을 하고, 또 올라가면 지지값 올려가면서 추세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그게 가장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좀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최고 재무 책임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CFO라고 해요.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이 최고 재무 책임자들은 기업의 자금 조달, 낮은 이율의 자금을 끌어갖고 와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또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세예요. 절세. 싼 값에 돈 빌리고 이렇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새 나가는 돈을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또 있다라는 것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서 한국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지금 그러니까 권투 선수로 치면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아시겠죠? 발에 모래주머니 한 2개는 차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시세 흐름을 좀 보시면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마무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시면 오늘 상승 출발했어요. 시초가는 0.64%. 무슨 영향이 컸을까요?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잠정 실적 발표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기도 했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미국 증시는 왜 강세를 보였을까요? 왜? 뭐 때문에 강세를 보였대요? 중국 증시 급등을 했고, 서비스업 지수 개선. 제가 어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전해드릴 때, 경제 지표의 개선 결과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갭상승 출발한 거예요. 갭상승 출발했는데, 요이 땅 시작하고 나니까 미국의 지수 선물이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라. 그 영향 받은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니케이 지수는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좀 안 좋은 모습 보였고, 대만 가권도 약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시초가에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세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그 약세 요인을 보인 요인 중에 하나가 법인세, 기업의 법인세 부담, 이런 부분도 차지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상승하는 흐름은 좋았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거래량이 조금 이제 증가를 하면서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 수급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8,579억을 매수하셨어요. 여기에 4분의 1, 약 4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삼전을 4분의 1가량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다. 그리고 갭상승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담으신 거죠. 그렇죠? 내일 또 반등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뭐 하루 이틀 시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그리고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오늘 시세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세 부분은 부담인 것은 맞아요. 부담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제가 조금 더 좀 긍정에 가까운 전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오늘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저가가 종가가 되는 캔들만 놓고 보면 참 좋지 못한 캔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6월 15일도 저가가 종가가 되는 캔들로 치면 참 좋지 못한 캔들을 만들었지만 이후에 조금씩 위쪽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캔들만 놓고 보면 좋지는 못하지만 이거를 일간 흐름에서 좀 안 좋다, 부정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삼성전자 45,000원 이하 매수를 말씀드릴 때도 중장기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그어놓은 추세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살아 있죠. 혹시라도 뭐 이렇게 내려온다면 저는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똑같습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고요. 추세가 저는 장기 우상향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되었고, 또 이제 컨퍼런스 콜도 할 거고, 확정된 실적도 발표하고 그럴 텐데, 제가 어제 소재 쪽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또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갖고 꾸준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